1980년대 초, 의사들은 이상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드문 폐렴과 암에 걸렸습니다. 면역이 무너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빠르게 퍼졌고 사회적 낙인도 함께 커졌습니다. AIDS는 의학적 위기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극이었습니다. 과학은 빨리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면역세포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CD4T세포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 독성 물질인가? 생활 방식인가? 감염인가? 질문은 많았고 시간은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의료진도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프랑수아즈 바레시누 씨는 이 미지의 병을 추적하던 연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루크 몽타니의 팀은 림프절 조직에서 바이러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세포 배양에서 역전사 효소 활성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레트로바이러스의 단서였습니다. 새로운 병이 뒤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몽타니의 팀은 1983년 새로운 레트로바이러스를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LAV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곧 국제적 경쟁과 논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연구팀도 원인 바이러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늘어났고 혈액 안전 문제도 급박했습니다. 과학은 협력해야 했지만 명예와 우선권을 둘러싼 갈등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갤로 팀은 HTLV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AIDS 원인 바이러스를 추적했습니다. 1984년 미국 연구팀은 AIDS와 관련된 바이러스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와 미국 사이에는 바이러스 발견의 우선권과 검체 문제를 둘러싼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HIV 발견의 역사는 순수한 과학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국가, 연구비, 특허, 진단검사, 명예가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바이러스는 HIV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입니다. 이름은 질병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바이러스는 면역체계의 중심세포를 공격하고 시간이 지나면 AIDS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체가 밝혀졌다는 것은 진단검사와 혈액 안전, 치료 개발의 출발점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았다고 환자들이 곧바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많은 환자들은 치료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병을 겪었습니다. 의료진은 기회감염을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고 감염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환자들을 더 고립시켰습니다. HIV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면서 무지와 혐오와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HIV 항체 검사가 도입되면서 혈액 안전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수혈을 통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또 다른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비밀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진단기술은 언제나 윤리와 함께 옵니다. 초기 치료제 중 하나는 자이도부딘, AZT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희망이었지만 단독 치료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빠르게 변했고 내성이 생겼습니다. 환자들은 약의 부작용도 견뎌야 했습니다. HIV 치료의 진짜 전환점은 여러 약제를 함께 쓰는 병합요법에서 찾아왔습니다. 바이러스를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막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는 HIV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치명적인 병은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에 가까워졌습니다. 바이러스량을 억제하면 면역 기능을 회복하고 전파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날 U=U, 즉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중요한 공중보건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접근성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불평등합니다. 2008년 바레시누 씨와 몽타니에는 HIV 발견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상은 논쟁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갤로의 공헌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었습니다. 의학의 발견은 때때로 한 줄의 이름으로 정리되지만 실제 현장은 훨씬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살리는 지식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모두에게 닿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HIV의 역사는 공포에서 과학으로, 낙인에서 치료와 예방으로 이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검사, 치료, 예방, 교육, 인권이 함께 가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방식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HIV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감염병과 싸우는 의학은 언제나 인간의 존엄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